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4일입니다. 네, 벌써 1월 달이 딱 중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도 그냥 훅 하고 지나갑니다. 이런 시장에 또 이런 타이밍에 어떻게 여러분 잘 대처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가족 여러분들의 계좌가 그래도 좀 저 밑은 아니죠. 예. 요만 중간쯤에서 꿈틀꿈틀하면서 올라오면서 이제 자 2023년 좀 해보자라고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오는지 참 궁금합니다. 네, 그런 지수는 물론 올라옵니다. 네, 지수 올라오는 것 따라서 와 뭔가 좀 해볼까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수가 올라오는데 왜 이래? 라고 하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지금 시장이 또 딱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네, 항상 그랬습니다. 시장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움직일 수 있는 것만 움직이고 그런 상황 쪽에서 어떻게 잘 좀 꾸려가야 될 텐데 라고 하는 상황 쪽에서 근데 또 지수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저희 심리적으로 그래요. 좀 맞춰가 봐야 되는데 그러면 뭘 대응해야 되지 아니면 뭘 정리하고 뭘 좀 사야 되지 하는 이런 만감이 교차하는 이런 상황들.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주세요. 네, 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황 얘기 잠깐 해보게 되면요. 네, 시황 뭐 요즘 나오는 거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또 자세히 얘기하게 되면 맞추지도 못하는 거, 예, 맨날 바뀌는 거, 그거는 뒤로 하고 일단 지금 동향을 봤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그러니까 어제였었죠. 예, 시간이 뭐 금방 간 것 같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어제 금요일 또 그 전날 목요일 이때 일단 주 후반때 들어서 이벤트가 집중됐던 상황 보게 되면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해서 이제 완화가 되는 모습들이 나왔다. 와, 이게 저도 이런 거 쓸 줄 압니다. 펜의 색깔이 달라졌어요. 네. 그래서 원하신다면 뭐 형형색색 하게 해서 예. 약간 네. 좀 없어 제가 약간 좀 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시각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가요? 예.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얘기들 쭉 보게 되면은 일단 가장 첫 번째가 그거죠. CPI 자체는 꺾였다라고 나올 수 있는데 CPI 자체 꺾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들도 한번 보셔야 되겠죠. 그 내용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우와 6.5까지 떨어졌어 이제 6%대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에너지 이게 가장 빠르게 하락했습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에너지 하락한 거는 그거예요.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LNG 가격이 급하게 하락하다 보니까 나왔던 부분들의 뭐 난방 관련된 쪽, 뭐 이런 부분들, 거기다가 유가 관련된 쪽도 압박이 떨어지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나머지는 여전히 주거비, 식대 뭐 이 나머지 부분들은 오히려 오른 것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물가가 와 떨어졌다 이게 아니라 물가가 떨어졌는데 자세히 보게 되면 이게 에너지 빼고는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에너지만 다시 올라간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CPI는 또 떨어지는 듯 하다가 안 빠지는 모습들이 나와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번엔 6.5, 다음에는 이제 6%대 밑으로 쭉 5%대, 4, 3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서 거의 2%대 근접하는 모습들까지 나와야 연준이 이제는 뭔가를 변할 수 있는 이런 액션을 취할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상황 쪽에서 이거 쉽게 안 떨어지면 그러면 에너지와 관련된 쪽을 또 체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뭘 봐야 될까요? 네, 에너지는 지금 또 하나 저편에서 슬금슬금 다가오고 있는 차이나, 네, 너무 차이나요. 예, 그래서 이쪽이 올라오기 중국 쪽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경기 회복을 한다. 그러면 유가가 올라오는 배경이 지금 어떤 수요에 대한 증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되는 부분들이 크거든요. 그러면은 그에 따라서 유가가 이제 슬금슬금 올라서 그러니까 중국발 인플레이션이 다시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물가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라고 하게 되면 와 이제 물가가 떨어진다. 아직은 생각할 게 더 많다라는 쪽으로 조금 더 바라봐야 되겠죠. 지금은 괜찮지만 이게 그대로 가겠느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머지 특히 요 부분 이제 서비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서비스 물가란 얘기는 아무래도 고용 지표와 그러니까 고용 쪽에서 나오고 있는 탄탄한 흐름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서비스와 관련된 쪽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구조가 나오기 시작해서 이게 아무래도 서비스 물가에 떨어지는 속도도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냥 물가는 떨어지는 게 확인되는데 앞으로는 여전히 계속 저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고민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퀘스천 마크. 기울었는데요, 퀘스천 마크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다음 이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계속 이제 시장은 그래 이제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이제 연준은 딱 그래 된다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겁니다. 시장은 이제 그만큼 금리를 올렸으면은 이제부터는 추가적으로 이제 베이비 스텝 살짝 요거만 가서 한 거의 한 상반기 정에는 마무리가 될 거고, 그럼 금리가 한번 올라가서 마무리되고 평균적인 기간 한 9개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8개월, 9개월 이후부터는 큰 변화 없으면은 또 내려가는 그런 쪽으로 지금 시장이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럼 이 기조로 봤을 때 만약에 거의 한 뭐 2, 3월 달에 멈춘다. 그러면은 지금 거의 한 지금 4.5%대에서 5%대 살짝 넘어가는 정도쯤에선 일단 멈추고 관망하다가 이 정도의 물가 수준이라면 그러면 연말쯤 가서 그러면 2월 달이면은 거의 9개월, 11개월, 12개월 그러니까 11월, 12월이죠. 이 정도쯤 가면은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야라고 하는 시장에서 기대감이 거의 이제 통용되고 있는 사실들이죠. 지금까지의 통계나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상황들. 하지만 저희가 통계는 통계일 뿐, 통계에서 앞을 통짜죠. 이거 많이 느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대로 변화를 끌어가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 변수도 많은데 시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자 움직이자 으쌰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렇게 좀 힘내자고 하는 상황 쪽에서 지금까지 항상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연준이 앞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연준의 입장은 똑같습니다. 뭐 지금까지 올해 금리나 없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직까지 이 데이터 의존적이긴 하지만 물가 상대적으로 고공행진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금리 상당 기간 오래 지속될 수 있다. 뭐 계속 나오는데 이게 벌써 반복된 얘기고, 아니 너희들 매번 틀렸잖아요. 이번에도 분명히 틀려요. 이번에 거기 이제 연준이 틀린다에 베팅을 하고 채권 가격과 기타 나머지 환율 달러와의 움직임 보고 거기 베팅하는 거죠. 거의 미국의 입장 쪽에서 나오는 위축과 함께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그널이 충분한데 왜 이번에도 나중에 후행적으로 아이고 뒤늦게 그렇게 할 걸 우리가 먼저 그렇게 생각한다고 왜 말이야 이렇게 나오는 시장의 분위기죠. 근데 연준은 아마 스탠스가 바뀔까? 요거는 또 체크를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항상 그랬습니다. 저희가 미국 시장도 그렇고 지금까지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건 왜 체크가 돼 있죠? 네, 이건 제가 체크한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 기준으로 봤었을 때 지난 동향을 보게 되면 S&P 500인데요. 한번 계속 밀렸다가 그러니까 쭉 밀렸다가 돌아왔다가 하는 이 기조를 보게 되면 연준이 아니야, 좀 정신 좀 차리라고 그러면은 쭉 밀렸다가 그래도 이 정도면은 되지 않았을까요? 하고 올라오고 요 과정들이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 그래서 지금은 딱 뭐다? 그러면 지금 지난 1월 달에 고점을 딱 찍었던 4,800 이 정도 수치 쪽에서 쭉 밀려서 한 3,900까지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한 3,000선대 중반대까지 거기까지도 들어와서 거의 더 빠지냐 마냐 했던 자리 쪽에서 지금 중요한 저항대 쪽에 딱 들어와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 있는 저항대 좀 넘어가려고 시도하고 그래 우리 그동안 닦은 억울함을 한번 보자라고 하면서 뭔가 돌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게 제대로 돌아가게 되면 지난번에는 크게 가다가 이제 실패했던 상황들을
이번엔 바꿔놓는다라는 입장이 큰데 지금까지 이제 저항선에 대해서 시장이 바라보는 입장은 그냥 기술적인 겁니다. 돌파합니다. 너무 센 기울기네요. 죄송합니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만 돌파합니다. 돌파하게 되면은 가장 시장에 예의란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돌파해서 와 우리 이제 돌파하니까 다 공격 우르르 막 몰려가게 되면은 그럴 줄 알았지롱 그러고 한번 쭉 밀립니다. 추세를 다시 확인합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N자 패턴이죠. 요런 게 가장 요런 자리가 그러니까 저항선 쪽에서 다시 요 부분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자리 이게 가장 지금까지 많이 보여줬던 저항을 확실하게 돌파하는 패턴입니다. 그럼 이렇게 나올 것인지 또 하나 그러면은 가장 또 안 좋은 네 이런 건 얘기 드리고 싶지 않은데 안 좋은 시나리오는 여기서 살짝 올라가는 듯 했다가 이번 여기도 그랬었죠. 돌리려고 무지 노력했고 여기도 돌리려고 무지 노력했고 근데 요때 기간이 좀 짧습니다. 지난번에 움직였던 이 기간보다는 이런 V자를 만들 때 기간보다는 지금 상대적으로 좁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왔다 갔다 좀 긴 폭의 조정들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시도하는 이런 과정들.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돌파가 시도가 되겠네라고 하는 약간 돌림에서 그대로 또 수직낙. 이거는 정말 이번에도 저항에서 안 돼. 근데 만약에 이번에 여기 맞고 그냥 밀려버린다 그러면은 이거 별 약한 조정 끝에 끌어내리는 것보다 보니까 여기 이탈을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지난번에 나스닥 보면서 1300선, 14,000원을 위협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부정적인 건 됐다. 그래도 이 자리에서 그 시장이 연준과 관련된 그 좀 참 끊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모르는 그 연결고리를 끊어낸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은 조금 좀 시장이 숨통을 튀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거는 지금부터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될 텐데 중요한 거는 커피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거죠. 다음 주 월요일이 쉽게 말씀드리면 휴장입니다. 휴장이면은 저희는 이제 미국은 살짝 올랐어요. 나스닥 기준으로도 살짝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나스닥은 올라오면서 이제 11,000 접수. 그다음엔 다음 자리 어디야? 그러면은 또 11,500 접수. 이렇게 쭉쭉 올라오면서 약간 지난 과거의 흐름들을 하나씩 돌아가게 만드는 어떤 패턴들이 보여주면 딱 좋겠는데 저희 좀 애매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은 휴장이다 보니까 저희 자체 모멘텀 중국 보면서 또 주초도 움직였죠. 그런데 딱 또 저희는 그 주 말고 그 다음 주 보게 되면 다음 주 설날입니다. 그러면은 설날이 또 월요일, 화요일, 휴일이죠. 그러면 이때 쭉 보게 되면은 설날을 준비하는 시장의 반응, 연휴가 좀 있습니다. 그럼 시장이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 방식으로 가겠어라고 막 꿀럭꿀럭 계속 올라가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럴 때 되면 괜히 한 또 저희가 연휴 들어가는 금, 목 이런 때쯤 가면은 그러니까 수요일 이후쯤 가게 되면 약간 또 시장이 좀 눈치 보는 이런 패턴이 나옵니다. 그런 때 생각하게 되면 연휴를 앞두고 좀 막 마음이 동할 수 있겠느냐. 근데 또 연휴 기간 사이에는 그때 이제 20일 때 들어갑니다. 그때부터는 또 중요한 게 1월 달이다 보니까 원래 그때가 제일 좋거든요. 2월 달 설이 들어갈 때가 그나마 기억으로는 좋았어요. 왜냐면 1월 달에 실적 발표 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런 변동성들 다 확인하고 2월 달에 설이다 보니까 에휴 하고 한숨을 좀 돌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고주부터 발표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과 맞물리면서 어차피 기업 실적이야. 지금 같은 상황에서 뭐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원래 미국은 잘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팩트셋에서 항상 실적 발표 쭉 예상해 놓고 다 종합하다 보니까 이번엔 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 아니면 실적 만약에 좋은 기간 때도 그랬어요. 실적 좋은 기간 때 주가를 올리는 방법. 첫째, 네, 가이던스를 낮춥니다. 네, 좀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서프라이즈하게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면 미국에서는 거의 다 예측치가 있고 EPS 예측치 나오고 거기 이제 현실 지난 세 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난 분기 거 예측치 이번 거
이렇게 딱 봤을 때 보통 많이 신경 쓰는 게 지난달 거는 보다 이제 예측치 대비해서 어떻게 됐느냐 이걸 가지고 많이 또 시장이 움직이는 대표적인 미국 시장의 변화지 않습니까? 근데 뭐 저희도 똑같습니다만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그 예측치 자체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요게 또 시장의 미묘한 상황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시장은 그 가이던스를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확 떨어뜨리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번에 거의 뭐 한 보니까 마이너스 한 4%까지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숫자 자체가 많이 낮아진 거죠. 이런 실적 쪽에서 그래 낮아졌는데 낮아진 것보단 괜찮네 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항상 저희 있지 않습니까? 선반영 그러면은 그 다음에 아무리 안 좋은 실적이라도 좀 괜찮은 반응 이런 걸 기대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보다 더 안 좋다. 이게 지금 보여줬던 게 지난 3분기였잖아요. 미국 시장들의 기업들 실적들이 3분기에 낮아졌는데 그보다 더 안 좋은 쪽으로 더 많이 나오다 보니까 거의 휘청였던 적이 많았죠. 4분기가 좀 다를까요? 4분기는 더 낮췄을 거고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근데 시장은 그러면 그래 그래도 나스닥 한 30% 넘게 빠졌을 정도면 이거 다 반영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보게 되면 또 그냥 한국 스타일처럼 미리 반영했는데 그러고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예측치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예입니다. 이런 걸 이어갈지 또 기업 실적들을 보시는데 중요한 건 이런 상황들 쪽에서 앞으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기업 실적과 또 변화를 볼 때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앞서 잠깐 중국 얘기도 살짝 언급을 드렸지만 이겁니다. 이제 중요한 달러화가 약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화에 지금 알고 있는 기축 입장들이 이제 다 미국만 흔들리고 나머지는 다 좋아질 걸 생각하고 있는 거죠. 유럽 하반기에 살아난다. 중국 회복된다. 미국은 이제 침체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경기가 꺾인다. 그러다 보니까 중구난방하는 이 경기의 판단 쪽에서 이거를 어느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가느냐 이게 또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금리 하락이라고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부터 이제 금리들이 현실적인 금리들이 이제 서서히 이 정도까지 왔으면 됐고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할 거니까 그거를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사실이 발견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첫 번째, 달러가 약세로 간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고요. 예, 달러와 약세. 그리고 두 번째, 금리가 하락하면서 이제 나오는 중국이나 그리고 또 유럽 같은 그러니까 중국과 유럽에서 나오는 경기의 변화가 어떻게 글씨 참 못 쓰네요. 예, 근데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중국과 유럽에서 경기가 개선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 그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연결되는 조합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요거죠. 유가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벌써 동 가격들 움직이고 이런 철강 가격들도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금이 강세예요. 가상화폐도 또 강세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볼 때 저희가 금은 뭐 안전자산이 올라가는데 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금리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움직였던 하나의 소외된 자산 쪽의 변화가 한 단계 레벨업 되는 거죠. 그동안은 디지털 금의 역할도 하면서 위험 자산의 여러 가지 끝판왕을 보여줬던 가상화폐는 이제 또 많이 밀렸다가 나오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성장주가 움직이는 개념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약간 결이 좀 다릅니다. 그런 쪽에서 금이 움직인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을 뒤늦게 반영하는 측면들도 있는 흐름들이겠죠. 결론은 달러가 약해지고 거기다가 경기가 개선되는 관점 쪽에서 지금 가장 지켜봐야 될 거는 요거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하면서 나오는 앞으로의 변화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결국에는 저희가 얘기하는 경민이죠. 예, 경기 민감주 쪽이 약간 먼저 반응할 수 있는 상황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바라보는 건 뭡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경기 민감주와 성장주 쪽을 바라보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코스닥 안 사요. 코스피로 갈 거예요. 라고 하는 현상들이 나오는 게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죠. 뭐 쓰면서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긴 하네요. 예, 근데 전 나름대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은 혼자 막 말로 떠는 것보다 네, 그렇지 않으신가요? 네,
아니시다 그러면은 채팅창에 남겨주십시오. 그냥 해라. 뭘 그 못 쓰는 글씨 하느냐. 네, 반영해서 제가 제 AI한테 전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지금 최근에 움직이는 저희가 전혀 관심도 없었던 뭐 철강, 화학, 뭐 해운, 뭐 이런 쪽 종목들이 움직이는 하나의 또 배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일단 지금 매수합니다. 매수자가 좀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 참 이거 괜찮아요. 어제도 보니까 외국인들 5,600억 매수가 들어왔고요. 개인만 파네요. 예, 기관 쪽, 뭐 기관은 그냥 또 금융투자, 네,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한번 볼게요. 1월달 기준으로 1월달 1일부터 본다. 외국인들 2조 9천억 매수했습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거는 기관은 거의 뭐 지금 배당락 받고 나왔던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 뭐 어떻게 막 하고 있는 그냥 고민하고 있는 상황 정도로 봐야 되겠죠. 뒤늦게 쫓아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개인만 팔고 있다. 팔아서 어떻게 합니까? 개인들은 팔아서 참 못하겠다 주식 내가 갖고 있는 거 이러고 있다가 그냥 요만큼만 올라오게 되면 정리할게 올라와 줍니다. 팔고 떠날게요. 그동안 한 2년 동안 이런 이거죠. 나한테 비곁을 먹인 시장 안녕. 내가 다신 주식 하나 보자. 이러고 떠나가는 상황이죠. 그리고 자금이 쭉 빠지면서 예탁금들 쭉 빠지고 이게 어디로 가냐면은 또 하나 은행으로 가죠. 은행으로 가고 요즘 보니까 지금 둔촌주공이죠. 이름은 좀 깁니다. 뒤에 올림피아 뭐 거기. 네, 근데 그쪽에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부동산 쪽으로는 조금 이제 지금이 저점이 아닐까라고 하는 또 매수 타진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오나 봅니다. 그래서 약간 움직이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보통 보면 부동산도 그거죠. 어떤 부동산에 그러니까 현금이 있으신 분들이 현금이 좀 많다고 하시는 분들이 부동산을 살 때 항상 처음에는 현금 네, 이런 얘기는 그렇지만 현금으로 부동산 사는 경우가 현금 있으신 분들도 거의 없다고 봐요. 네, 좀 왜냐면 처음에 레버리지를 같이 쓰고 들어갔다가 시장 상황들이 바뀌거나 아니면 금리가 생각보다 더 많이 올라가겠다 싶으면 그때 있는 현금을 가지고 메꿔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끄더라고요. 그리고 기다리다가 다시 뭐 시장 상황이 나아졌다 그러면은 이거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쪽으로 뭐 갈아타고 하는 이런 상황이 났을 때 초기에는 항상 쓰시는 게 레버리지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비슷하게 신용도 레버리지를 쓰는 이게 자산을 불릴 때는 레버리지 효과가 가장 좋다. 이거 많이 느껴진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만 얘기하고 끝납니다. 자산이 빠질 때는 디레버리징 효과로 다 죽는다. 이건 안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물이 빠지다 보니까 나오는 지금 현상 쪽에서 급한 것들이 되게 많은데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디레버리징을 가지고 벌써 작년에 신용 빠지면서 고통을 그렇게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받은 과정 쪽에서 이제는 몇 번 당하고 신용 들어갔다가 뭐 정신없고 하다 보니까 지금 반등이 나오는데 신용을 매매를 안 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한때 16조, 17조 갔다는 게 한 15조 대 부근에서 안 늘어납니다. 코스피는 오히려 빠지고 코스닥도 에이 그럼 그렇지 뭐 너희들이 코스피만 사지 코스닥 우리 살 것 같아? 그냥 안 해. 그냥 현금만 나온 거 보고 이것도 만약에 조금 분위기 이상하다 올라온다 그러면 팔고 우리 당할 거야. 이런 분위기죠.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현상이란 거에 대해서 일단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지금 열흘 넘어가면 한 15일쯤 됐는데 3조 샀다. 이 기조로 가게 되면 올해 1월 달은 분위기가 한 5, 6조 또 사겠네요.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기조는 아마 시장의 변화들.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가 2단계에서 외국인들 사면서 거래 확 실었네요. 그래도 나쁜 거 아닙니다. 이런 거래들 중간에 들어온 건요. 실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하락하면서 빠진 거는 계단식으로 올라갈 때마다 그에 따른 확인들이 항상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똑같죠. 이번에 급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나오는 저항이 2330, 그 다음이 2300, 여기죠. 2330, 빠졌다가 안 빠지려고 했던 자리들입니다. 그러면은 처음으로 보게 되면은 2330, 여기가 일단
첫 단계죠. 그다음에 2370, 2300, 2400 이렇게 계단식의 움직임이 나고 어느 정도 확인돼야 그러니까 시장이 V자로 쭉 가는 경우가 이제 갔다가 멈칫해서 소화하고 다음 소화하고 다음 소화하고 하는 단계별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다음 주 미국 시장 동향과 같이 봤었을 때는 여기죠. 2400 넘어가서 그 위쪽에 안착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은 대충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 많이 빠졌던 섹터들과 흐름들이 한 바퀴씩 쭉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처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조금 약하긴 했지만 2차 전지, 그 다음 뭐 자동차, 그 다음에 뭐 건설, 뭐 철강, 화학 이런 식으로 쭉 섹터들이 한번 쫙 하고 돌아가서 밑에 많이 빠졌던 거를 돌려놨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이제 저항권들이 들어왔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 한번 돌았던 거 그러면 자 어디 보자 15번까지 다 들어왔고 그럼 다시 자 번호표 드릴게요. 1번 들어오세요. 그리고 1번이 네 그럼 자 1번 2번에 올라갈 차례 하고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걸 보여주는 현상이 나오게 돼서 섹터별 순환매가 확 돌아가는 게 좀 나오는데 1번부터 15번까지 중에서도 그게 필요합니다. 지금같이 한국도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 주봉상으로 봤었을 때 지금 마찬가지로 그거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쭉 하락하다가 이제 밑에서 또 우리도 저항을 돌파를 시도하겠어라고 하는 이런 과정들 쭉 하락했죠. 여기서 이제 변화가 나오는 첫 번째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지금까지는 1번부터 15번 쭉 다 돌았어요. 그러면은 잠깐 3번 선수 나오세요. 그 다음에 보자 7번 선수 나오세요. 당신들이 이런 시장에서 시장을 끄는 경주마가 돼주세요. 그러니까 시장을 대표하는 경주마가 되세요. 그러니까 쉬지 마시고 계속 달리세요. 3번, 7번 드렸습니다. 그럼 3번 딱 메고 우와 달려가기 시작하고 7번도 같이 가요 형님 이러면서 같이 가기 시작하면서 나머지 또 순환매가 1번, 2번, 3번은 가니까 1번, 2번, 4번, 5번 같이 돌아가고 이렇게 순환매 막 돌아가면서 주도 들어가고 결국에는 주도주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 자리 쪽에서 주도주 나오고 거기다가 주도주를 누가 매수하느냐 제일 중요한 거는 왜 foreigners 외국인들이 그것까지 같이 주도하면서 사준다. 이게 저항을 돌파하는 가장 큰 핵심적인 자리입니다. 그럼 이게 뭐가 될까? 지금 많이 얘기 나오는 반도체가 될까요? 반도체가 지금 주도가 돼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실적 안 좋은데도 그때가 거의 주도하는 거다. 이게 될까요? 아니면 또 저희가 얘기하는 경기민감주 보니까 포스코홀딩스 갑자기 또 주가가 확 튀기 시작하면서 경기민감주의 대표주자. 근데 그렇게 딱 좋은 게 경기민감주의 주자로 철강과 함께 리튬광산 봐라. 니들이 뭐 그렇게 했었어도 결국엔 우리 리튬 가지고 레벨업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추가적인 재료 가지고 포스코 홀딩스다 보니까 위에 다 서포트할 수 있는 2차 전지의 흐름들을 만들어 가겠죠. 이런 걸 보고 같이 갈지 아니면 뭐가 주도가 될지가 이제 지금부터가 제일 중요한 거죠. 요거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럼 시장을 돌파할 수 있는 강한 변화가 된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할 일은 딱 그겁니다. 추세 저항 돌파하는데 지금부터 뭐가 센가? 솔직히 이런 자리에서 수급 확 붙으면서 주도주로 간다. 이거는 일봉으로 보면 올라 보이잖아요. 그럼 한번 볼까요? 지금 기조로 저희가 그거 만약에 포스코홀딩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포스코홀딩스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최근 들어서 이거 뭐죠? 네, 솔트룩스네요. 네, 포스코홀딩스를 봤을 때 일봉을 보게 되면 야 20만 원대, 21만 원대에서 지금 30만 5천 원, 50% 오른 거 아니야? 이걸 사라고?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반대로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은 지금까지 그 경기민감주의 특징이 거잖아요.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떤 중반대쯤에서 딱 멈춰 있는 단계. 아주 더 길게 볼까요? 연봉을 보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한때는 2007년 그 차화정 상승 때 한때는 그때 뭐 지금 실적 베이스가 지금과 그렇게 뭐 완전히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그때 한때는 막 5, 60만 원대를 구가했던 이런 상황에 보게 되면 아직 30만 원대다. 뭐 완전히 비싸다고 보긴 힘들겠죠. 최근에 올라온 게. 그런 상황 쪽에서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온다. 이런 것들. 지금 거래가 돌아갈 때 보게 되면은 이게 움직일 때 거래가 시도가 되는 모습들이고 나쁘지 않죠. 어제도 보니까 거래가 확 집중되는 모습들 생각하게 되면 지금 포스코홀딩스 최근에
외국인들의 동향들, 외국인들 뭐 처음에는 관심 없고 기관들이 좀 주도가 있었죠. 그러다가 나오는 모습들. 그러면 지금부터는 딴 거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사면서 끌어가는지 이거 봐야 될 거고. 요즘 많이 나오는 게 또 삼성전자. 네, 이걸 볼까요? 이것도 지금 삼성전자 005930인데 이걸 못 치고. 네.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기 시작합니다. 벌써 1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그동안은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왜 1월 달 들면서 갑자기 사기 시작할까요? 그러면 300만 주, 뭐 100만 주, 뭐 이런 식으로 쭉 사기 시작하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게 추세가 또 월봉을 볼까요? 요 정도에서 안 빠지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돌아서려고 하는 자리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는 지금 단기 저항권이라고 하게 되면 63,000원대가 저항이 아직까지 있죠. 이거 돌파를 해야 그 다음 바닥권 레벨이 지나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아직 완벽하게 삼성전자가 추세 박스권 안쪽을 벗어났다 보기는 힘듭니다. 그게 중요한 게 63,000원이니까요. 그거 확인되고 들어가는지 이게 주도일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뭐가 주도를 할까라는 부분들이죠. 근데 시장은 또 전혀 예상을 안 했던 새로운 게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지금부터 찾아가기 시작하죠. 근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 안 나온다. 외국인들이 사는데 그냥 솔직히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게 되면 100만 주 단위로, 그러니까 2, 300만 주 단위가 아니라 제가 느끼기는 과거부터, 그러니까 액면 분할 전에 나왔던 삼성전자 위상과 같이 생각하게 되면 그때 단위와 지금 단위 생각하게 되면 그때 단위는 거의 뭐 10만 주 단위 쪽으로 팍팍 들어왔던 적도 많았거든요. 추세 돌릴 때 그 2015년, 16년 마무리되고 나왔을 때 이런 변화라든가 사이클 초기에 나왔던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진짜 저희가 뭐 이렇게 많이 사, 이거 뭐야 보면 거의 집중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집중되면서 거의 나왔던 현상들. 그러면은 거의 뭐 조 단위 그 가까이를 거의 한 일주일 5일 거래잖아요. 3일 그러고 삽니다. 그리고 약간 쉽니다. 그리고 또 차익매물 받습니다. 그럼 강하게 움직였던 동안 다른 종목들 움직이기 좀 두죠. 그러면 다 고민하고 있죠. 이렇게 강하게 샀는데 오히려 차익매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또 그 다음 주 되면은 또 삽니다. 조 단위로 또 삽니다. 뭐야? 그러면 순식간에 한 달에 매수기 한 금액이 저희가 외국인들 작년에 빠져나간 금액들 뭐 70조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순식간에 3, 40 절반 정도를 한두 달 안에 확 채워버려요. 그러면서 자, 배팅 끝. 그 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가 돌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 필요한 게 뭘까? 그러면 그 돌아가는 중반대 이상부터는 뭘 사냐면은 소부장 막 사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게 또 그걸 보고는 소부장 보고는 또 누가 누가 또 같이 환호합니까? 기관들이 거기다가 또 같이 다 붙어버립니다. 그러면은 탄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초반에 돌아가는 거 확인하면서 초반에 기울기가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소부장들이 초기에는 이 종목 들어가느라고 좀 미진하죠. 그러다가 이게 탄력들이 확 바뀌기 시작하면서 돌아갈 때는 기관까지 가세하면서 같이 들어갈 때 이런 때가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이번에 나올 수 있는지 이것도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중요한 상황들은 그러면 지금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아직도 그러니까 사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만 다른 분들도 시장이 지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작년 한 해 그렇게 당하고 그렇게 뭐 싸대기 맞고 갔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딱 그거죠. 의심에 의심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쌓여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그래 다 좋고 그러면은 너희들 답안지 보여주는 거, 답안지를 이제 컨닝을 이렇게 쓱 하는 거죠. 쓱 하면서 그거 보고 우리도 움직일게. 그렇다고 답안지를 똑같이 안 씁니다. 저희는 어차피 그들 사는 거 같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답안지에 비슷하게 그러니까 1392년 침공하였다가 아니라 1392년 침공했습니다. 이렇게 어미를 바꾸면서 좀 다른 쪽으로 갈 수 있게 저희 사정. 그러니까 저희는 약간 그에 걸맞는 중소형주로 베팅해서 시장에 가는 것보다 더 먹겠다라는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징후들이 나오는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은 뭐 어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딱 두 가지로 봅니다. 이제 2400 안착해서 또 추세 저항을 들어가는데 저희가 알고 싶어하는 그 단서들이 확인된다. 그럼 그때는 또 같이 가야 되겠죠.
근데 그 단서들이 안 보인다. 그냥 지금처럼 할 겁니다. 일정 부분 두고 주식은 매매를 하고 뭐 보유하는 부분들은 보유해가되 또 의심을 안고 매매할 것 같습니다. 안 보여주는데 시장을 끌겠다고 하는 흐름들을 안 보여주는데 저희가 뭐 그렇다고 그냥 기술적인 것만 보고 뭐 뉘앙스 봐서 누가 보니까 유튜브에 그분이 진짜 잘 맞추시는 그분이 상고 하절에 그러니까 상고는 무조건 따라가야 돼라고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네 그거보다도 저희의 냉철한 시각으로는 다 확인하면서 가자라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드렸던 단서들 체크해 보면서 다음 시장의 변화가 나올지 보고 만약에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냥 앞서 말씀드렸던 계단식으로 움직였습니다. 2330, 2370, 2400 뭐 30포인트가 뭐가 중요하냐 모르겠지만 이런 상계 쪽에서 돌파 다 하는 과정들 지금 외국인들 들어오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돌파하면서 더 많이 들어와야 된다는 입장이고 반대로 보게 되면 2330 중요한 지지권 라인들이 또 이탈한다. 기계적으로 그러겠죠. 또 비중 줄입니다. 줄이고 그러면서 나왔던 기대하던 바가 안 나오게 되면은 그에 대해서 저희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시장에 맞춰가는 전략이죠. 그러면 또 기존에 갖고 있던 주식 비중 요거 좀 수익 났거나 아니면 간당간당 약손실 약수익 뭐 이 정도쯤 되는 것들 그냥 다 정리해 버리죠. 왜냐면 현금이 더 편하니까요.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확인됐다 다시 또 움직인다 그럼 또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너 시장을 너무 먼저 앞서서 딱 포지션 갖춰놓기보다는 뭐 저점에서 사서 나 지금 아직까지 50% 수익 나고 있어. 그 다음에 100%를 노릴 거야 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그러다가 저희가 얼마큼 당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장을 맞춰가는 전략들이 솔직히 그분들은 뭐 100% 수익 나서 이러고 있어서 뭐 와인을 들이키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러고 그 정도까지 수익 안 나도 됩니다. 한 50%, 60%까지 나는데 그런 이제 저점에서 베팅하거나 강하게 하는 분들이 오히려 크게 손해볼 때 저희는 덜 손해보고 덜 먹더라도 꾸준하게 먹을 수 있는 거. 표현이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맞춰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크게 수익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같이 가다 보니까 오히려 큰 타격이 안 나오는데 수익 날 때는 또 강하게 나오다가 같이 보조 맞추게 돼서 오히려 시점이 베팅이다라고 하게 되면 강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강세 쪽은 좀 많이 약할 때는 좀 관리해 가면서 그러면은 시장에서 살아남는 조건이 됩니다. 이게 서바이벌 조건 첫 번째는 시장에 맞춰가랍니다. 그게 더 좋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펜 조금 해서 좀 지적으로 보이더니 결국에는 또 이걸로 털고 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종목들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종목 보면서, 뭐 거의 다 말씀드리고 잘 올랐네요. 뭐 그 정도로 넘어가겠지만 요즘 보니까 그거 얘기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저도 그거죠. 인포맥스에서 나와서 뭐 얘기하는 것 중에서 AI를 제가 좀 어제 좀 털었습니다. 털었는데 느낌은 거기 계신 패널 그러니까 사회자분 두 분 앞에 계셨던 패널 분 차소장님 모두 다 AI 그러니까 제가 뭐 저는 솔직히 매매하기 위한 정보만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그 깊숙하게 가는 거는 전문가들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얇고 짧은 요 지식이지만 그걸 가지고 내가 매매할 수 있을 정도로 활용할 정도만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세 분의 표정들이 이러고 있는 걸 보니까 아직은 좀 흔들리면 매매 계속해도 되겠구나라는 심정으로 듭니다. 네, 그런 주식하시는 분들의 그러니까 주식을 바라보는 입장들의 나름 보신다는 분들이 안 돼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여전히 시장은 물론 기회 요인들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중요한 거는 저희가 보는 이번에 AI 관련주 쪽 대표적으로 살트룩스 이렇게 갑니다. 근데 보면서 이게 주도주의 흐름들이 나올 때 제가 왜 이런 거를 가지고 강조를 드리냐면은 보통 움직임이 나올 때 어떤 일정한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다는 거는 저희가 얘기하는 좀 안 좋은 얘기로 하게 되면 CB 작전이라고 그러죠. 네. 저가에 발해놓은 CD가 갖고 그걸 가지고 또 누가 받아가기 시작하면서 그걸 가지고 전환가는 이제 점 미치다 보니까 그걸 시기가 다 돼서 이제 막 슈팅하는
이런 걸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워낙 그게 코스닥에 많이 중소형주 쪽에서 많이 퍼져 있다 보니까요. 근데 그게 단순하게 원래는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적당하게 자본금을 확충해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인데 이게 많이 악용되다 보니까 주가를 올리는 그 저희가 얘기하는 유약전, 네, 이게 통용되다 보니까 그렇게 알려지는데 그거 다 떠나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일단 움직임이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패턴 보면서 그거죠. 그럼 이게 어떤 것이냐. 근데 물론 이거 매출 뭐 몇백억밖에 안 됐는데 시총은 벌써 2천억대 다 넘어가려고 시도하다 보니까 비싸다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나오기 시작할 때 움직임을 그냥 나 저런 거 안 봐. 괜찮습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움직이는 기술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작년에도 그랬고 저희가 애써 그거는 뭐 갔다가 다 내려왔다. 그래서 뭐 이거는 엉망이다.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NFT도 그렇고 결국에는 새로운 기술이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들이나 어차피 지나고 나게 되면 한때 주가는 거기 갔다가 뭐 난리 부르스를 친다고 하더라도 한 5년 10년 지나고 나니까 생활에 이렇게 쓰이는구나. 근데 주가는 벌써 그거와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그때 핫했던 테마가 그런 게 있었지. 하지만 이게 실생활엔 자리 잡았네. 시장은 먼저 그와 관련돼서 뭔가 이용할 게 없을까 하고 움직이는 단계들이겠죠. 이번에 AI도 마찬가지입니다. AI의 단계가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weak AI가 있고 약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스트롱이 있겠죠.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게 슈퍼입니다. 슈퍼 AI라고 하는 초인공지능. 사람의 판단력보다 10,000배가 빠르답니다. 저희는 그때는 터미네이터에 지배되는 세상이 올 겁니다. 네. 더데이 그거 뭐죠? 네, 터미네이터 6 뭐 그런 하여튼 뭐 그 슈퍼컴퓨터가 그런 영화 소재 많죠. 네, 그런 시대까지 오겠죠. 올 수 있는데 그걸 얼마나 잘 지배하느냐, 뭐 키를 누가 갖고 있냐, 뭐 이런 건 중요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확대가 되는 과정 쪽에서 그러면 AI 지금 업체들이 뭐 전혀 반응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기술력은 조금 있는데 실적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가능성을 보면서 움직이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은 찾아보고 하시는 게 좋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보는 패턴 쪽에서는 제가 항상 보시면 차트에 설정한 게 이 붉은 선들이 있을 겁니다. 이 붉은 선들이 위를 타고 가는 움직임들 이게 한번 볼까요? 제가 이런 걸 조금 많이 보는 게 과거에 위메이드를 본다고 하게 되면 위메이드가 어떤 때 그게 나왔냐면요. 올라갈 때 볼게요. 이때입니다. 이때 뭐가 나오죠? 이때 처음 작년에 여름 때였죠.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거를 타면서 나오는 변화가 그대로 확장돼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걸 가지고 뭐 아예 앞으로 더 간다 안 간다가 아니에요. 이런 시장에서 트렌드가 만들어져서 쭉 움직이는 변화 과정들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에 변화가 이런 식으로도 똑같이 연결되고 있다.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주도를 하면서 시장의 자금들을 계속 또 관심을 끌어가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이거를 매매는 이거 솔직히 지금부터는 뭐 선수들 아니면 뭐 한 5년 이상 매매하셨던 분들의 영역이에요. 지금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하게 되면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 가지고 뭐 보통 이제 선수들은 이런 거 하죠. 분봉 이것도 이렇게 갔죠. 예. 분봉 보면서 흐름들 찾아가면서 대응하는 고수들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이걸 조금 더 길게 볼까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 화면이 안 나오네요. 그러면 딱 봐서도 한눈에 느끼실 거예요. 이게 지금 설정된 게 많이 없는데 그냥 시세가 안 꺾일 거에 대한 이제 뭐 이걸 뭐라고 그러죠? 밀리면은 지지권 쪽에서 물량 받아가는 과정들 이런 게 보이시면은 좀 쳐보신 분 아니시면은 저거 뭐 어쩌라고 그러면 그냥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단계 쪽에서는 너무 오른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관심 없다 그러면 보시면 안 됩니다만 이게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시장에서는 이런 그러니까 로봇도 마찬가지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것도 보면은 한번 꺾었다가 또 단기 과열이 끝나자마자 또 이런 식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총이 8,300억. 네, 물론 CB 발행한 거 이제 정리가 되는 기관들이 이게 보다 보니까 며칠 전에 나왔었죠. 예, 그거 나오면서 안고 움직이는 자리다. 뭐 물량 털어낸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시장의 관심은 여기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러면 과거에 어떤 4차 산업혁명의
끝단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기술 쪽에서 로봇이나 AI도 시장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정부도 이걸 끌어내려고 AI와 산업 쪽을 연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전반적인 사실들, 이거를 그냥 에이 난 그쪽과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과 알고 움직이는 것은 좀 다르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까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말씀드렸던 게 딱 그거예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지금 올랐죠. 예, 올라서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때 움직이는 동향을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의 기술력이나 또 가면은 제가 뭐 하겠습니까? 가서 그런 거 보죠. 가서 내용 보다가 회사 구글링 시작합니다. 가서 텁니다. 터는 거를 예, 이게 안 나오네요. 전 홈페이지를 보여드리고 살짝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안 되네요. 그래서 계속하랍니다. 계속하고 끊을게요. 네, 뭐 이런 변화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는 기술에 대해서 한번 체크하고 돌아갔을 때가 결국은 그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 체크하고 귀찮아. 뭐 AI 뭐 몰라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과 AI가 움직이는데 이게 과연 뭘까? 그러면 찾아보다 보면은 컴퓨팅 AI를 가지고 만들 때 들어가는 그 AI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NPU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새로운 시스템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를 일체화시킨 플랫폼이 나온다. 그거를 디자인해주는 회사다. 뭔가 좀 감이 오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는 디자인을 해서 거기 설계되는 IP를 축적한 회사다. 아주 쉽게 보게 되면 저희가 알고 있는 ARM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전 글로벌 알아주는 반도체 설계 회사. AI 쪽에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AI 쪽이 움직이는데 이런 건 왜 안 갈까? 라고 생각하게 되면 또 대응할 수 있겠죠. 또 하나 추가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AI가 가려고 하게 되면 저희가 알고 있다시피 지금 클라우딩부터 통신 이런 거 지금보다 훨씬 더 레벨업되고 완벽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맞춰져 있을 때 또 데이터 센터 이런 것도 같이 이끌어 가야 되겠죠. 그러면 앞으로 AI나 뭐 로봇도 마찬가지로 로봇이 받는데 데이터 내가 갖고 있다가 또 클라우딩으로 넘기고 그러면은 거기에 나오는 또 데이터 그러니까 클라우딩 컴퓨팅을 확장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도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럼 뭡니까? 데이터 센터 관련주 NHN 이런 것도 하나 소외된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회사는 좀 이러고 있기 아깝다라고 했던 KINX 이런 거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데이터 센터가 당연히 앞으로 기술이 발달되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 거를 또 잘하는 국내 회사들이고요. 근데 이거를 너무 또 외면하고 또 저희가 보면 그래요. 주가가 막상 안 가고 거래도 이게 뭐야 뭐 이렇게 되면은 그냥 외면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투자 아이디어가 맞고 찾아본 게 괜찮다 싶으면은 밀어붙여야죠. 예, 아무리 무슨 그 AI 작전주 같아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맞다는데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손해는 내가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손해 볼 때도 이 정도면은 잘라야 될 가격대 확인한 다음에 밀어붙여 보는 거죠. 새로운 기술에 대한 도전. 항상 거기서 위메이드 때도 그랬지만은 그다음 끝에가 좀 지저분하고 엉망이긴 하지만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를 초기에 잡고 초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그러니까 그 초기에 나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장의 트렌드가 맞춰갔을 때 그걸 나도 또 확장해 간다라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새로운 세계가 펼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가는 그러니까 시장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수익 내고 그걸 끌어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애써 그냥 보면 그래 주가가 올라가는 거 가지고 너무 폄훼할 생각은 저는 전혀 없고요. 네, 이것도 하나의 그들이 사는 방식이고 존재하는 흐름들이고 거기서 또 다른 변화가 계속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올해도 이런 새로운 기술에 대한 또 관심들이 높아지면서 또 뭔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번에도 보면은 뭐 자꾸 이번엔 그럼 조금 다른 종목 볼까요? 코난 테크놀로지 이제 급등하고 있는 이 종목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코난을 브랜드를 이용한 여러 가지 AI들이 쫙 있습니다. 뭐 딥 스피킹, 딥 텍스트로 이용한 거, 딥 스피커, 뭐 딥 리스너 뭐 이런 것들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도 입맛에 맞으니까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거겠죠. 이런 거 만약에 움직임이 여기 박스권 왔다 갔다 할 때 한 2만 원대 샀는데 지금 4만 원, 지금 순간적으로 100% 올랐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없이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었을 때 그러면 과연 그냥 기술적인 것만 보고 대응하는 거 뭐 그냥 그렇게 간다고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시장에 움직이는 어떤 큰 그림 보면서 이런 거에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나는 이제 신기술에 대해서 움직일 때 좀 그냥 좌시하지 않습니다. 같이 움직이죠. 같이 움직이고 확인하기 시작하겠죠. 그게 제가 아는 공부고요. 그게 제가 아는 공부를 통해서 약간 얇고 습자지 같은 지식이지만 그걸 통해서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왜 갑자기 이날도 그 반응이 좀 그렇더라고요. 저기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그런 거 함부로 손대시면은, 예? 채팅장에 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실적 보세요. 적자 저렇게 심하고, 예? 지금 2020년도에 11억 매출이에요. 거기다가 190억 손해를 본 회사입니다. 이거 가지고, 김 대표 그렇게 안 받는 사람인데, 저 사람 위험한 사람이네. 네.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보통 시장이 실적과 기업의 체력을 보고 갈 때가 있는 반면에 그게 아니라 기술의 선도적인 측면들을 보러 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지금부터 또 사가지고 또 간다 이게 아니라 그걸 이용하는 관점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관심 없다 그러면 안 하시면 돼요. 깔끔합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계속 이런 것도 찾아다니고 또 매매 건질 거 없나 보러 다니는 사람이다 보니까 차이를 좀 이해를 해주시고 혹시나 그나마 제가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참고를 하실 우리 가족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죠. 그 정도가 답니다. 그리고 저런 거 그래도 혹시나 뭔가의 또 새로운 금광을 발견하러 떠나는 그게 바로 접니다. 네. 거기까지 하고 가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뭐 비슷한 모습들 들어오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거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시장에서 코스피가 움직이는 것과 이제 움직이는 모습들 이제 V자식으로 움직이는 것과 다음은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소외된 게 코스닥인데라고 해서 코스닥 종목 움직임들이 같이 나와줘서 이를 따라갈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1월 효과 코스닥이 주인공이라고 하는데 중반 넘어서까지 이걸 따라서 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변화가 이제 설 때도 그러면 보니까 또 설 끝나고는요 바로 그 말일쯤에서는 또 FOMC가 있어요. 뭡니까 이거 좀 매매 좀 해보려고 하는데 계속 뭘 봐야 되고 작년과 똑같네요. 네, 근데 눈치 보다가 또 올해도 끝나겠어요. 네, 눈치 보지 말고 종목들 좀 들어오게 되면 그래도 한번 팍팍 하고 싶은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비해서 좀 요즘 테마가 그거지 않습니까? 소외된 거 움직이겠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빈집털이로 계속 들어왔던 상황을 봤을 때 지금은 빈집은 코스닥 아닐까요? 그러면 코스닥이 좀 들어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변화들 이런 것도 좀 보면서 이게 현실화가 되는 거 나오게 되면 또 갖다 붙여야죠. 저희들도 그냥 모르겠다 싶어서 소외된 코스닥도 이런 게 살 수 없다 그러고 막 붙어야 되겠죠. 그런 거 좀 체크하고 가는 게 더 좋지 않나 한쪽에서 항상 마음은 동하지만 욱욱하지만 확인하고 가다 보니까 조금 느릴 수 있습니다. 느리지만 안전하게 가자 라는 입장 쪽으로 보되 하지만 저는 신기술 이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신기술 찾아서 막 구글링하면서 변화 나오는 것 대응하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저 사람은 그런 사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너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뭐 AI, 뭐 로봇 이런 거 지금 신규로 그래 따라사 가 아닙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 그걸 어느 정도 컨트롤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분들만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고 그게 너무 그쪽 강조되다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 이거 아닙니다. 그런 거 말고 대응은 그렇게 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된 내용들은 그냥 뭐 이 정도로 맞추죠. 이 정도로 해서 마치고요. 뭐 제가 뭐 그만 나올 것도 아니고 부르면 항상 대기하고 있는 8.15 가족분들을 위한 집사 집 사세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또 필요한 때 또 토요일을 또 책임지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더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석껏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조금 좀 편안하잖아요. 네, 편안한 장세 쪽에서 그냥 주말 초에 그런 거 한번 공부해 보세요. 진짜 AI가 그런 기술인가? 아니면 4차 산업혁명 기술에서 또 다음에 떠오를 거 뭐 없나? 뭐 제가 보기에는 다음 후보들도 조금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윤곽이 나오면 가족분들과 함께. 네, 이상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